안녕하세요. 사랑의 달팽이입니다. 노인성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소리를 듣는 두 귀는 사회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인데요. 사회적 고리인 두 귀, 특히 노인성 난청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난청이란, 그중 노인성 난청이란, 노인성 난청 상황별 예시와 난청을 보완할 청각 보조기기, 사랑의 달팽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결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세계적 국제기관인 유엔은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로 고령 사회에 속하며 2025년에는 노령 인구 20.3%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성 난청을 겪을 대상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청이란 소리를 듣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소음 노출, 기타 질환, 머리나 귀의 외상, 유전적,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닌 신체의 균형과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노인성 난청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모든 기관의 기능이 퇴화하는데 청력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노화의 진행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노년기 3대 질환 중 하나이며 연구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는 25%에서 40%, 75세 이상에서는 50% 이상, 85세 이상 노인에서는 80% 이상이 난청을 겪고 있습니다. 난청과 치매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난청으로 인한 치매 발병률은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즉, 난청을 방치한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성 난청의 특징으로는 청각세포와 청신경의 자연스러운 노화작용으로 인해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저음은 그다지 나빠지지 않지만 고음의 청력 손실로 여성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대부분 양쪽 귀 비슷하게 진행되며 청력 손실이 서서히 진행되므로 청력이 나빠지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이었던 미국의 교육자이며 사회주의 운동가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으면 사물에서 멀어지지만 들리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청력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이는 파란색 X는 왼쪽 귀, 빨간색 동그라미는 오른쪽 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0, 500Hz의 저주파보다 고주파 쪽으로 갈수록 왼쪽 귀, 오른쪽 귀 모두 청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청력도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를 오른쪽 그래프에 대입해보면 새소리, 쌍시옷, 시옷, 히읗, 여자 목소리와 같은 고주파 영역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인성 난청의 여러 가지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와 같은 고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다. 달처럼 비슷한 말을 구분하기 힘들다. 여자 목소리보다 남자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듣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물어본다. 사람들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이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노인성 난청으로 겪게 되는 실생활, 상황별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볼륨을 최대로 높이는 장면이네요. 난청으로 인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큰 TV 소리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실사례로 난청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만났을 때 TV 보는 게 인생의 낙인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볼륨을 최대치로 높이면 아내가 와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며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다음 장면은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모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은 소리를 듣지 못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해 의사소통이 단절되면 외부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어르신에게 전화가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시네요. 가족, 친구, 생활지원사 등 다양한 곳에서 전화가 올 수 있지만 소리를 듣지 못해 전화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난청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보호자분을 만났을 때 어르신의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드렸지만 전화벨 소리조차 듣지 못하셔서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보호자 입장에서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어르신 댁으로 달려간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은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닌 그로 인해 갖가지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로 집안에서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렸지만 물 끓는 소리를 듣지 못해 주전자가 다 타고 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는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리를 듣기 위한 청각 보조기기로 보청기, 인공 달팽이관 수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는 마이크를 통해 외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 증폭기라는 전자회로를 사용해 신호의 크기를 키우고 이것을 다시 음파로 바꿔 주파수별로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기기입니다. 난청 재활에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선천성 난청,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난청에 사용됩니다. 청력 상태에 따라 보청기 종류와 크기가 달라지며 고막형에서 귀걸이형으로 갈수록 보청기 소리 출력이 커집니다. 미국의 전국노인협회는 50세 이상의 2,300여 명의 난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그들의 삶의 질이 놀랄 만큼 개선되었으며 50% 이상이 가족들과의 관계는 물론 사회활동 참여도, 자신감, 독립심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청기 선택 시 청력 손실도, 난청 유형, 웨이의 모양, 웨이도의 크기 및 길이, 몸과 정신의 건강 상태, 재정 상태, 미용적인 면,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청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청기는 귀의 역할을 대신하는 중요한 보조기기인 만큼 보청기 선택 시 사전에 고려사항을 파악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청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귀가 더 안 좋아진다? 정답은 X입니다. 보청기를 통해 증폭된 소리가 우리의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므로 언어, 인지 기능의 퇴화를 방지합니다. 보청기는 착용 시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귀지, 습기로 인한 고장이 있을 수 있으니 매일 보청기 청소와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착용 중 청력에 변화가 생겨 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청기 소리 교정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 새 신발을 샀을 때 우리 발은 그 신발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창고를 붙여보기도 하고 격일로 신어보기도 하면서 발이 편안해질 때까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죠. 예민한 감각기관인 귀를 대신하는 보청기는 처음 착용했을 때 답답함이라든가 이물감 등의 신체적인 불편함 뿐만 아니라 보청기를 통해 들리는 새로운 소리에 뇌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난청에 방치된 시간이 길수록 보청기 착용 후 들리지 않던 말소리를 뇌가 인지하는 데 4에서 8주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착용 시 잡소리 혹은 웅웅거림이 있다. 보청기 착용 후 들리는 잡소리의 경우 평소 듣지 못하던 외부 소리이며, 웅웅거림은 보청기로 귀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했을 때 본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 웅웅거린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 착용 시 불편사항이 생길 경우 구매처 혹은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공달팽이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달팽이관은 달팽이관 내 유모세포의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유모세포는 소리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청신경과 뇌로 전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유모세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습니다. 인공달팽이관은 소리의 물리적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신경세포나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하는 장치입니다. 외부 장치는 외부에서 소리를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내부 장치는 외부 장치로부터 소리 신호를 전달받아 인공달팽이관 안에 삽입되어 있는 가느다란 전극선을 통해 청신경을 자극하여 소리를 전달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에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청능, 언어재활 훈련이 중요합니다. 인공달팽이관 실제 착용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귀걸이형, 오른쪽 사진은 일체형 외부 장치를 착용한 사진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소리 전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기기인 마이크로폰이 소리를 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이 신호는 어음 처리기에서 전기 파동 형태로 변환됩니다.
전기 파동이 송신 코일로 전해지고 체내 수신 안테나 코일로 전달됩니다. 수신 코일이 전기 파동을 내부 장치 전극으로 보내고 이 전기 파동이 청신경으로 전해지면서 뇌는 신호를 소리로 인지합니다. 사랑의 달팽이에서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건강보험 적용 시 아동은 수술 전 검사비, 수술비 전액, 1년 이상의 언어치료비가 지원되며 건강보험 미적용 시 수술비만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성인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유무와 상관없이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대상자에 따라 일부 전액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 지원 범위 및 자격 요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랑의 달팽이로 꼭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각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청구되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수술하는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 유무, 나이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수술이 필요하신 대상자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 상담과 검진을 필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결론은 노인성 난청은 어르신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난청의 유무를 조기에 진단하고 보청기나 인공달팽이관 이식과 같은 청각 재활 치료를 대상자의 상황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있을 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립 능력의 향상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고리두기, 노인성 난청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